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22살의 여대생이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14일 만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주아이 양은 1984년 저장성 닝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는 의사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학업에서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초중고에서 그의 성적은 항상 최고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영어 과목에 강한 애정을 보였으며 대학 입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01년에 상하이 해양대학교에 입학하여 국제무역학과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입학한 그는 공부에 더욱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전문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 독학을 통해 토플 시험 결과 만점에서 불과 14점 부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 면에서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아이 양은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다른 과목 성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4년 6월 수학은 만점을 받았으나 논술에서는 1점만 감점돼 최고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부 및 교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대하며 반 친구들에게 인기도 좋았습니다. 2005년 주아이 양은 실력을 인정받아 상하이 해양대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상하이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의 제안으로 해외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2008년 9월 주아이 양은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합격하여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성격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청년이 무슨 이유로 무서운 살인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주아이 양의 영어 실력은 현지 미국인들과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모님은 그가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열심히 공부한 주아이 양은 교수님의 인정을 받아 학교 농업경제학과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리라는 중국 유학생은 그를 만날 때마다 항상 솔선수범하며 모든 사람을 매우 진지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학우들에게 표본이었다고 말합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주아이 양의 집주인 시거였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거는 주아이 양이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집주인과 생활상의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상황이 심각할 때에는 여러 번 육체적 갈등을 빚을 뻔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주아이 양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신고했으며 학교 책임자가 나서서 그의 과도한 행동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버지니아대의 교수인 베스크는 주아이 양이 집주인과 자주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베스크는 그를 비판하지 않았으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주아이 양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그는 2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어쩌면 공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성 간 연애에서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월 베이징 출신의 양 씨는 버지니아 공대 회계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10년의 노력 끝에 합격했다고 생각했지만 양 씨는 미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끔찍한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1월 8일 양 씨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도착했습니다.
주아이 양은 친구의 부탁으로 양신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에 있을 때 서로를 배려하고 선배로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공항에서 만났을 때 사랑스러운 외모의 양신을 본 그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양신은 짐까지 들어주는 주아이 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양신보다 미국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말하라며 양신을 흠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양신은 입학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입학원서에 비상연락망에 주아이 양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양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아이 양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신은 신입생 기숙사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양신에게 자신이 임대한 집에서 살도록 제안했지만 거절하지 않고 4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4일 동안 주아이 양과 양신은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마치 커플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확실한 이성관계도 없었고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한 양신은 혼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아이 양은 양신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9년 1월 12일 양신은 집을 구해 따로 살게 됩니다. 박사과정 학생인 그는 1년 내내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 여자와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여자친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눈앞의 양신을 바라보며 그도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신은 주아이 양의 생각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아이 양은 선배이자 외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만난 중국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양신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며칠 후 양신을 데리고 캠퍼스를 방문하여 대학교의 환경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아이 양은 학교의 조교로 활동했기 때문에 양신을 학교에 데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아이 양의 여자친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매번 미소를 지으며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양신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 양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양신과 데이트를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아이 양의 대학 친구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주아이 양은 이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양신에 대한 사랑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양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매우 일치하며 그녀와 자신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주아이 양은 용기를 내어 양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고백에 양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마운 선배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이미 대만에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주아이 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한 이유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일시적인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양신이 보고 싶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양신은 늘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주아이 양과 결코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순조로운 항해를 해왔던 그는 양신의 거절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거절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주아이 양의 블로그를 통해 그 기간 동안 투자한 주식도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었고 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는 짜증나는 기분으로 마음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억압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마음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날 슈퍼마켓에서 시카를 배낭에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1월 21일 양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커피숍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양신은 초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 주아이 양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커피숍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양신이 커피숍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아이 양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아이 양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칼을 갑자기 꺼내 미친 듯이 양신을 덮쳐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양신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갑작스런 사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며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이 갑자기 말다툼 소리에 돌아보니 중국인 2명이 다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싸움 중에 화난 남자는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칼로 찌르고 머리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으며 손님들이 도망가자 사장은 주방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살인 사건 이후 주아이 양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고 조용히 머물면서 경찰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약 4분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붙잡혔을 때 웃고 있었습니다. 주아이 양이 체포된 후 충격적인 비극은 캠퍼스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소 우아하고 원만해 보이던 주아이 양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주아이 양의 범행 동기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양신에게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극단적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아이 양은 살인의 책임을 진다며 법원의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은 자세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학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적 문제로 다음 학기에도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성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수업이 정지되거나 심지어 퇴학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확실히 큰 타격입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순탄한 삶을 살았으며 가족, 그부 및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주아이 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사건 발생 전 겨울방학 동안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주아이 양은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하며 학교 심리 상담실에 상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동료 학생들에 따르면 그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주아이 양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 우울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아이 양은 양신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지만
양신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틀 전 주아이 양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이 양신을 죽이고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정신과 의사는 인내심을 가지라며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빨리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4월 19일 법원은 주아이 양에게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죄 없는 양씨는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한 지 14일 만에 22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아이 양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는 양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거절로 너무나 괴로워 누군가를 죽여야만 했다고 썼습니다. 가족의 사랑에서 살인마까지 주아이 양 사건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많은 좌절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잃고 좌절에만 빠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